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의원입니다. 우리 김동연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번 우리 세종시에서 국감할 때 제가 제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게 경기 진작하고 일자리 찾는 거라고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취득세 낮추는 문제, 양도소득세 완화하는 문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놓고 지금 국회 심의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동산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집중된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건설 경기 간접적으로 영향이 됩니다만 지금 건설 경기 자체 진작을 위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의 경우는 이제 빈 땅이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경기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반적 부동산 경기 침체에 여파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잘 나갈 때는 그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공유로 돌리고 또는 한편으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취했던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 이게 그 당시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좋은 장치였지만은 이게 지금 사실은 오히려 채산성을 막아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 서면 질의를 답변 받아보니까 실장님 이거 답변서 보낼 때 보셨어요? 네네. 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관부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추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복잡한 얘기 다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하려면은 기본으로 10%를 기부 체납해야 됩니다. 이거 법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10% 이상이에요. 아무 법적 근거 없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총리실의 답변은 이것은 가이드라인 정도이고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게 1%가 말이죠. 가구당 한 1,000만 원의 부담이 돼요.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에서 공원 관계만 5% 이상 하라고 근거가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실제로 부시장 방침이랍니다. 10% 안 되면 안 해줍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거를 내가 왜 총리실에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특정 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시적이라도 이걸 말이죠.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10% 이 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유도하기도 하고 아주 잘 쓴 조항이에요. 이 제도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인정합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대처하는 방법이. 이것이 지금 오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이 있는데요. 도로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원에 5% 이상 하라니까 5%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로 다 해봐도 한 2, 3%면 충분한 거예요. 기부 체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원 7, 8%, 도로 2%, 10% 채워라 이거죠. 물론 이것이 개발이익이 좋을 때는 공익을 환수하는 차원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준조세 역할을 하고 채산성을 떨어뜨려서 건설을 꺼리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건설회사들이 조합장들 쫓아다니면서 로비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시공해달라. 겁나서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조금만 밀어줘도 이건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은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이제 우리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을 건설하라고 그걸 정부가 삽니다. 또는 자치단체가 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제도는? 그런데 이거 살 때 실제 공사비를 주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표준 건축비라는 걸 정부가 정해서 그거 갖고 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을 때는 평당 400에 지었는데 정부가 살 때는 300만 원이 표준 건축비다. 한 300이 의무로 산다는 거죠. 그럼 평당 100만 원씩 주민들이 내는 겁니다. 자, 이게 물론 집 없는 서민주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좋은 정책적 취지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은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굉장히 비겁한 정책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국토해양부 측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재부에서 반대한답니다. 왜? LH공사에서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왜 국무조정실장에게 자꾸 얘기하냐면은 지금 많은 이런 내용들이 부처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취득세 낮출 때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국토해양부 이 안 돼가지고 몇 달 걸렸죠. 똑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각 부처는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실공사비를 안 주는 거로 관계로 해서 이게 다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재건축 지금 중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내버려두면 절대 못 고칠 상황이기 때문에 초미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 보면은 자 공무원들은 때 되면 월급 나오니까 상관없지만은 현장의 소리는 아주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모든 내수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절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무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말 이렇게 하면서 총리께서 경제법안 빨리 국회에서 다뤄달라. 그건 국회 목이고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이런 발목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때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실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이 두 개만 예를 드셨지만 다 또 잘 설명하다시피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 애초에 규정이 된 이유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 기부채납 하한비율 같은 거는 서울시의 이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좀 낮출 수도 있는 또 룸도 좀 있거든요. 그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라든지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제기하신 것들을 좀 포함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재정비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얘기는 10% 미만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론 이제 법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규로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분위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심각하고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우리 단 몇 년, 한시적이나마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경기 진작합시다라고 분위기를 잡으면은 서울시도 협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취지에 적극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서도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